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오늘 예비 소집이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이나 강당에 모여 한마음으로 수능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실 출입이 통제된 광주 한 고등학교 교정에 선생님과 수험생들이 모였습니다. 일회용 손난로와 간식거리 등 수능에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선생님과 수험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표정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수험표하고 수능 잘 보고 오세요. 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는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해보다 900여 명이 늘어난 총 3만 1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96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이 중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등 50여 명의 시험은 빛고울 전남대병원 등 병원과 별도의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첫 수능을 맞아 교사와 학생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그동안 1년간 노력했던 거, 어찌 보면 3년간 한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내일 나올 것이라 수능을 좀 잘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험표를 배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험생의 신속한 진단 검사를 위해 오늘 보건소 운영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수능 당일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경찰은 소통 관리를 위해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혼잡 교차로엔 경찰관 등 300여 명의 통제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있지만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난 감염자가 검사를 받기까지 사흘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미 확진자 14명이 나온 중학교와 인접한 광주 광산구의 또 다른 중학교입니다. 이웃 학교 학생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직원과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날 중학교 두 곳에서 1,200명이 전수 검사를 받고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달 들어서만 광주 전남에서 이미 120명 가까운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학생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모와 형제가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또한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동선이 많아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광주에서 나온 확진자 341명 가운데 유증상자는 220명이었습니다. 이들 유증상 감염자의 42%가 증상이 나타나고 3일 이상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침과 발열, 인후통 및 후각소실, 미각소실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도 학교는 물론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산발적인 감염도 계속되는 상황.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을 보다 철저히 지켜주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에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광주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을 넘겨받은 광주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1일 이용석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엔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원금 1,338억 원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도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광주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일부의 우려와 비판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랄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연합회와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총연합과 5.18 단체까지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공은 이제 광주시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주기 위해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부채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시민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따릅니다. 의회의 반대로 지급이 무산된다면 지원금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불만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남은 정기회 회기 안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광주시 의회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예비후보가 5.18 정신을 이어받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득권 양당 구조의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와 교육을 개혁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완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한 길을 갔을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광주에서 첫 서리가 공식적으로 관측됐고 평년보다는 12일 늦은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가 4.3도였고 고성과 해남, 곡성 등지에서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수능시험일인 내일은 광주 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이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 전부터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바다와 인접한 여수 같은 도시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경적이 울리고 오색기와 태극기를 매단 어선들이 하나둘씩 선착장을 떠납니다. 항구를 크게 두 바퀴 돈 배들은 곧이어 일렬로 나란히 선 채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참여하는 여수 거문도 끌낚시 어선들입니다. 거문도 인근 해상은 제철이면 매일 3, 4톤씩 삼치와 방어, 갈치가 잡히는 황금 어장. 어민들은 풍력 발전 설비가 들어올 경우 어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더 들어오는 지역에다 꼽으면은 저희들이 어장터가 좁아져요. 어장을 못해.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이나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단지 육지의 주민들. 여수 인근 해상에서는 수년 전부터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신청이 본물 터지듯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 관내 해상에 풍력 발전을 신청한 곳은 35곳이고 이 중 4곳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가 난 곳은 거문도와 초도, 광도와 평도 인근 해상. 전체 신청 설비 용량은 4,864메가와트로 허가량만 1,784메가와트나 됩니다. 문제는 해상 풍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 풍력 발전은 25m 해저에 직경 3.5m의 말뚝을 박기 때문에 해상 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나 시설물 표면에 칠하는 도료의 위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단 보상 10만 원, 100만 원을 받으려 해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이걸 알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수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풍력발전 허가 주체는 설비 용량에 따라 다른데 1메가와트 이하는 각 시군, 3메가와트 이하는 도, 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여수에 들어서는 발전시설은 대부분 8메가와트 이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만 할 수 있을 뿐 허가 여부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민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개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강진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긴급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진군 신전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정기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종오리 2만 4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구역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철거 자료를 폐기 조작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솔 현장 소장 강모 씨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참사 당일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지시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참사 사흘 전부터 쓴 업무 보고서를 공무부장에게 보고했지만 찢어버렸고 공무부장이 참사 당일 일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USB에 담아서 달라고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쯤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로 19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고 이 사고로 A군 등 동승자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열리는 길거리 축제, 추억의 충장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전일빌딩 2, 4호 등 동구 일대에서 18회 충장로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해태 타이거즈 우승 주역들이 참가해 팬사인회와 토크쇼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을 반영해 전체 행사의 70% 이상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면 행사도 방역 지침을 준수한 채 진행됩니다.